네,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지식을 쌓아가는 위키피디아. 오늘은 이 자동차의 공학적인 면이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로의 운전 문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다뤄볼까 합니다. 과연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고속도로에서는 왜 정체가 발생하고 제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기다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걸까요? 정체의 비밀, 차로의 사용법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못 가게 앞에서 막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자동차를 멈춰야 될 정도로 정체를 만나게 되는 걸까요? 거기에는 교통 흐름의 충격파라는 개념을 먼저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 모델이 있습니다. 처음에 차가 한 대 달릴 때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본인이 달리고 싶은 페이스로 달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차들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되면 이 도로의 교통 흐름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차량들의 속도는 제한 속도가 아니라 전체 집단 중에서 가장 느리게 달리고 있는 차의 속도에 맞춰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 그 차를 앞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 차가 30km로 달리고 있으면 뒤에 있는 차량들도 30으로 달리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거는 이론적인 상황입니다. 실제로는요, 앞에 서행하는 차량이 나타나게 되면 뒤에 있는 차량은 정확하게 이 차의 속도에 맞춰서 이 차의 속도만큼만 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초과 제동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60km 제한 속도에서 40km인 차를 만났다. 그러면 뒤에 있는 차는 40km가 아니라 시속 38이나 37까지 감속을 해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속도로 맞춰주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뒤따른 차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제동을 하면서 35나 34km까지 더 속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공간이 확보됐다 하면 그때 앞차의 속도를 맞춰서 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뒷차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뒷차의 속도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떨어지게 되는 지점이 오게 됩니다. 정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차로 변경을 할 수 없는 단일 차로에서의 교통 흐름의 근본적인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편도 2차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 생기게 될까요? 속도가 느린 차를 만나게 된다고 해도 뒤에 따르는 차량은 굳이 감속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지나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겼기 때문이죠. 바로 추월 차선입니다. 그래서 뒤따르는 두 번째 차량은 본인의 페이스대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추월을 한 후에 다시 원래 차로대로 오게 되면 되는 거죠. 이 두 대는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주행선을 온 후에도 이 두 차량의 간격은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고 서로의 페이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빠른 차가 있다면 두 대를 추월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한 차로가 더 있는 추월 차로로 공간이 넓어졌을 때에는 본인의 페이스가 다른 차량의 페이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키포인트가 있죠. 추월을 한 이후에 원래 차로로 돌아오지 않고 1차로에 본인의 페이스로 달리게 된다면 분명 본인과 다른 페이스의 차량이 뒤에 와서 충격파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차로의 꼬리가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월이 끝나면 원래 주행 차로로 돌아와야지만 그 다음 차량들의 페이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1차로에서 제한 속도에 맞춰서 달리기 때문에 굳이 나를 추월하는 차를 위해서 공간을 비켜줄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일단 아무리 능숙한 운전자라고 해도 이론적으로 제한 속도에 정확히 맞춘 등속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99, 100, 101 계속해서 미묘한 컨트롤을 하면서 제한 속도 근처에서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한 페이스 변화 때문에 뒷차와 앞차와의 이 차간 거리는 끊임없이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서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하는 충격파의 시작을 만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속도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속도계로 100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GPS 속도로 봤을 때 어떤 차는 그게 97일 수도 있고 99일 수도 있고 90km일 수도 있거든요. 1차로에서 내가 제한 속도를 정확히 맞추면서 주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추월차로와 주행차로의 개념 면에서 봤을 때에도 추월이 끝났다면 주행차로로 돌아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릅니다. 승용차는 무조건 고속도로에서 1차로, 화물차는 2차로로 달리는 거. 이렇게 또 알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전부 다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월차로와 주행차로에 대한 개념, 이거는 속도 제한과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으로 운전의 문화로서 이해를 하시고 잘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 상습 정체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상습 정체 구간을 잘 살펴보게 되면 구간 단속 속도 위반 특정을 하는 구간들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정체가 발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추월 차선과 주행 차선에 대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나 구간 단속에 들어가게 되면 1차로, 2차로에 있는 차량들이 그 제한 속도에 맞춰서 얼음처럼 얼은 채로 그냥 나란하게 달리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언뜻 생각하면 자, 제한 속도가 100km고 구간 단속이 100이면 모든 차들이 100으로 달리니까 정체가 안 생기고 그냥 동일하게 다 흘러가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차들이 100km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100에다가 속도를 설정해 놨다고 한들 앞차와의 간격이 가까워지는 순간에는 정확히 100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90 몇으로 감속을 했다가 다시 거리가 벌어지면 100으로 올라가고, 개별적인 차량들은 이론적으로 정확한 등속 운동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속도의 변화의 차이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차량들로 인해서 더 많은 충격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추월차로와 주행차로를 써야 하는 진정한 이유이고요. 해외 고속도로,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추월차로와 주행차로에 대한 엄수가 굉장히 잘 지켜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거를 귀찮아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 단속 구간에서 이렇게 두 차로가 같이 등속으로 운전하는 거 외에도 가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죠. 화물차는 기본적으로 짐을 실었을 때 가속력이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추월을 뒤에서 구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왕왕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좀 봤습니다. 그래서 추월차로의 숨통을 막지 않고 빨리 틔워주는 것이 뒤따르는 모든 차량들의 흐름 면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우리가 직접 지키면서 새롭게 운전 문화의 어떤 정립을 좀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로는 우리 혼자 쓰는 공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같이 나눠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에게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도로 사용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도로는 유독 교량 구간과 터널 구간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구간들은 대부분이 실선 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선으로 놓겠다라는 명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교량 같은 경우에는 잘 얼어붙을 수도 있고, 터널도 마찬가지 때문에, 아니면 또 어둡기 때문에 차로 변경하는 걸 다른 차가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지만, 요즘 지어진 터널들은 조명도 워낙 밝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거의 접어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실선을 너무 남발하는 것도 제도적인 문제라고 봐요. 실제로 해외에 나가보게 되면 그 어느 나라에서도 터널이라고 해서 실선을 그려놓는다거나 교량이라고 해서 실선을 그려놓는 나라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교통문화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주행차선과 추월차선을 적극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선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부 터널들은 점선 차로제로 바닥에 그려놓는 구간들이 생겨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터널과 교량들은 차로를 못 바꾸게 해놓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로를 바꾸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차로를 못 바꿔서 생기는 급제동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해요. 차선을 못 바꾸면 정체가 유발될 텐데, 터널 안에서 정체 꼬리를 갑자기 만났을 때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선진화되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운전 의식과 차로를 사용하는 개념에 대한 문화적인 부분들도 같이 잘 따라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터그래프 애독자분들이랑 한다면은 차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추월차로에 대한 사용법은 이제 기본 매너로 알고 가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자동차 지식을 쌓아가는 위키피디아. 오늘은 고속도로의 정체 원인 중에 하나였던 우리의 잘못된 차로 주행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올바른 교통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위키피디아 시간을 통해서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렸으면 합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휘바휘바! Together until they reach the other side. True love never dies.